네, 두 번째 노드 간 통신 메커니즘인 서비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제를 실행시켜보고 다음으로 로스트 서비스 개념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는 로스트 서비스에 있는 여러가지 터미널 커맨드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메시지 타입인 SRV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비스 콜 커맨드를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엔트리 포인트라는 것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기 전에 빌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핵심 빌드 패키지 파이 서비스 패키지를 빌드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성공적으로 빌드가 됐다면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항상 install setup.bat를 해주시고 여기서도 뭐 로스폭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로스폭스를 방금 했으니까 가제보 시뮬레이터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가지보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터미널에 또 로스폭시를 쳐준 다음에 로스트 런 파이 서비스 패키지의 가지보 모델 스포너를 예제를 실행시켜 줍니다. 이때 가지보를 옆에 두고 실행시켜 주면 더 좋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모양은 똑같은데 몸체의 색상이 빨간색인 또 다른 로봇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이제 성공적으로 예제는 실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것을 한 것인가, 뭐 빨간 로봇이 생겼어요가 서비스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되는지 아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가지볼 로스에 서비스 서버가 있습니다. 이미 서비스 서버가 있는데 그 서비스 서버에게 이 로봇을 빨간 로봇을 등장시켜 주세요 라고 서비스 리퀘스트를 요청한 것입니다. 뭐 같은 말이죠, 리퀘스트. 그런데 일단은 예제를 좀 더 마무리하고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장시켰으니까 한번 주행을 시켜봐야죠. 자, 첫 번째로 초록색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선 이렇게 해주고요. 반대가 됐네요. 이렇게 해보죠. 여기에는 초록색 로봇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로는 빨간색 로봇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사실 차이점은 스키드 로봇 2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봇을 위치시켜 놓고 여긴 초록색 로봇이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움직이는 거는 이제 익숙해지셨겠죠? 그리고 두 번째 터미널에서는 빨간색 로봇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로봇을 이동시킬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일단 예제는 종료시키고 다시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로스트 서비스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움자를 한번 같이 처음부터 보실까요? 리퀘스트 메시지가 서비스 클라이언트로부터 리퀘스트를 통해서 서비스 서버로 가고 다시 서비스 리스폰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되돌아옵니다. 한번 더 볼까요? 리퀘스트 메시지가 리퀘스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비스 서버가 처리하고 리스폰스를 보내줍니다. 이러한 구조가 됩니다. 로스트 서비스는. 그래서 우리 일전에 토픽은 그냥 퍼블리셔가 서브스크라이버에게 계속적으로 데이터만 주는 형식이었죠. 그게 아니라 로스트 서비스는 한번 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 그리고 서버가 리스폰스로 이렇게 한번 뭔가 쿵짝 주고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클라이언트 노드가 서버 노드로 리퀘스트를 주게 되고 지금은 아주 짧게 사용되어 있지만 이 리퀘스트에서 리스폰스로 넘어갈 때 사실은 이 사이에 서버 내에 특별한 로직을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리스폰스가 뭐 잘못 들어오면 이런 에러 핸들링, 익셉션 처리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리퀘스트가 왔을 때 내부적으로 뭔가 계산을 많이 하고 리스폰스를 넘겨줄 그러한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당 리퀘스트에 적절한 리스폰스를 계산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비로소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또 문제를 같이 볼까요? 지금 두 개의 노드가, 그러니까 두 개의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서비스 서버에게 리퀘스트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두 개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아무리 동시에 이 리퀘스트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서비스 서버는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온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를 먼저 처리해주고 그동안 다른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무조건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시간이 겹치게 되면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시간이 딜레이 되는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이 야기되겠죠. 서비스는 이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럼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일전에 보았던 토픽과 서비스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픽에서는 토픽 퍼블리셔가 퍼블리시를 하면 여러 개의 노드가 서브스크라이브가 가능했죠. 그리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서브스크라이브가 가능합니다. 반면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 서비스는 한번 메시지를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퀘스트가 온 대상에게만 1대1로 리스폰스를 주는 그런 통신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위에 있는 움짤과 같이 서비스 서버가 한 번에 여러 개의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시간이 겹치게 리퀘스트를 요청했다면 1번의 리스폰스를 처리하는 동안 2번 클라이언트는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토픽은 대부분 지속해서 데이터가 오고 가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토픽에서 봤던 예제가 로봇을 계속 앞으로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로봇에게 제어셔널을 주는 그런 예제와 로봇에 달려있는 센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서브스크라이브 받는 그런 예제였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것에 토픽이 쓰이는 반면에 이 서비스는 한번 시간이 오가야 되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하나가 실행되는 동안 다른 클라이언트가 기다려야 하는 이런 점들이 있어서 거의 일회성 요청에 가깝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봤던 예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봇을 등장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 토픽으로 했다면 등장 계속해서 뭐 등장시키는 이러한 상황이 될 텐데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한번 이제 로봇을 등장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제대로 등장시켰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서버로부터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걸 토픽으로 구현한다고 했다면 이제 토픽에서 스핀 원스, 뭐 스핀 썸 같은 거를 통해서 한번 등장시켜라 라고 했을 텐데 대신에 제대로 등장했는지 등장하지 않았는지 그 리스폰스는 받을 수 없겠죠. 토픽은 단방향 통신이기 때문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앞에서 이럴 때는 서비스를 쓰면 좋습니다 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때는 무조건 서비스를 쓰세요. 이때는 무조건 토픽을 써야 됩니다. 이러한 법칙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굳이 뭐 토픽으로 다 구현하고자 하면은 구현을 할 수도 있어요. 복잡할 뿐이지. 근데 당연히 서비스가 나온 이유도 토픽이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뭐 보완한다기보다 새로운 뭐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적합한 메커니즘은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단방향 통신 인토픽의 특징 그리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오간다는 토픽의 그 특성 때문에 만약에 불특정한 노드가 서브스크라이브의 대상이 되고 계속적으로 데이터 송수신이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토픽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서비스는 확실하게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분명한 주체가 있고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리퀘스트 이후에 리스폰스 되는 이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서비스는 사실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사이에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우 짧게 해야 돼요. 왜냐면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빠르게 동작이 완료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쓰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여기 적어두었습니다. 되게 애매하죠, 사실. 어떤 것이 얼마나 빠른 것이 빠른 것이며 분명한 요청의 주체가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이런 것이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을 때 그것과 가장 비슷한 레퍼런스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 해당 레퍼런스에는 어떻게 구현했느냐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토픽과 서비스,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액션, 이 세 가지 이 통신 메커니즘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둔 레퍼런스가 로스 위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로스2의 서비스 커맨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체 서비스 리스트는 로스2 서비스 리스트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많이 만들어둡니다. 대부분. 왜냐면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해야 될 일들이 가제보 같은 경우도 벌써 수십 가지가 넘고 로보스테이트 퍼블리셔, RBG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때 제가 앞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랩이라는 것을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describe parameters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DES로 시작하는 것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로스트 서비스 리스트, 여기에 이 한국 원 표시 있죠? 마이너스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한국 원 표시 쉬프트를 누르고 이걸 누르면 이러한 기호가 나옵니다. 로지컬 오어에 쓰이는 그 기호죠. 하고 이제 그랩 한 다음에 검색을 원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DES가 들어간 서비스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된 이 대상인 DES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색상까지 다르게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랩 키워드는 리눅스라면 어디에든 있는 키워드이니 지금 저는 우분투 20.04를 사용하고 있지만 뭐 우분투 리눅스가 아니라 뭐 다른 리눅스 커널을 사용해도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해도 이것은 호환이 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토픽에서는 주고받는 메시지 타입을 메시지를 사용했죠. MSG 줄여서 MSG를 사용했는데 서비스에서는 줄여서 SRV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정 서비스가 어떠한 SRV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지 검색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커맨드 라인 로스트 서비스 타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위에서 봤던 예제가 스폰 엔티티라는 서비스 서버에 요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 엔티티라는 서비스는 어떠한 타입을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폰 엔티티는 가지부 메시지스의 SRV, 스폰 엔티티라는 SRV 타입을 사용했네요. 이 SRV 타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로스트 인터페이스 쇼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놓친 부분이 반대로 가지부 메시지의 스폰 엔티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로스트 서비스 파인드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유의하셔야 될 게 로스트 서비스 타입을 통해서는 서비스를 통해서 SRV 타입을 찾는 거고 서비스 파인드를 통해서는 SRV를 통해서 서비스를 찾는 거예요. 반대죠. 그래서 혼돈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 라인을 실행시켜보죠. 네, 다행히도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SRV 스폰 엔티티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스폰 엔티티 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혹시나 혼란이 오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스폰 엔티티가 어느 자리에 위치하느냐 라고 한다면 이 서비스의 이름이 스폰 엔티티인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가 이제 여러 개의 노드들과 묶여 있을 텐데 적어도 2개 이상의 노드와 묶여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서비스 서버와는 일단은 묶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트 인터페이스 쇼를 통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폰 엔티티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죠. 이것은 이제 토픽 메시지를 조회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했죠. 지금 안에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를 보면 name, XML, 로봇 네임스페이스, initial pose, reference frame 이런 것들이 있고 마이너스 같은 게 있고 밑에 불, success, string, status messag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프로그래밍 시간에 사용할 SLV 타입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선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커스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커스텀 인터페이스는 제가 여기 있는 커스텀 인터페이스 여기 안에 액션, 메시지, SRV 각각 하나씩 제가 폴더를 만들어서 이 안에 저만의 커스텀 메시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만드는지는 레퍼런스를 넣어 두었고요. 일단은 빌드를 먼저 해줍니다. 잘못했네요. 네, 저는 이미 빌드가 돼 있어서 얼마 안 걸렸는데 특히나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빌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기다려 주시면 정상적으로 그래도 되니 기다려 달라는 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꼭 로스폭시를 해주셔야 돼요. 윈도우스 같은 경우도 뭐 install setup.bat를 해주시겠지만 리눅스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든 이후에는 로스폭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할 이 인터페이스가 커스텀 인터페이스 안에 SRV 안에 터닝 컨트롤이라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죠. 네, 다음과 같이 요 unsigned int 32비트 바이트 unsigned int 32비트 형의 타임 듀레이션과 플로트 형의 앵글러 벨로시티 그리고 플로트 형의 리니어 벨로시티 x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고 불 타입의 석세스라는 것을 사용을 해뒀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요거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 SRV에 터닝 컨트롤 SRV가 있죠.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주석으로 뭐 this is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다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해볼까요? 시간이 좀 걸리죠?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윈도우스는 더 걸릴 겁니다. 네, 제 주석을 넣었더니 여기서도 주석이 그대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여기서 그 커스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을 다루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드가 오래 걸리고 로스폭시를 한 다음에 실행시키면 이제 주석이 없죠. 이렇게 로스트 인터페이스 쇼를 통해서 주고받는 데이터 타입을 조회하는 것은 사실 액션이나 토픽이나 서비스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스트 인터페이스 쇼는 공통적으로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쇼라는 것이 로스트 폭시에서 이제 사용되는 것이고 예전 버전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키워드가 아니라 다른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분투 20.04를 설치하지 않고 우분투 18.04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스트 엘로컨트를 사용하신다면 다른 그런 키워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 나왔던 SRV 타입에서 마이너스라는 게 있었죠. 이것이 뭐냐 한다면 이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상단은 리퀘스트에 해당합니다. 하단은 리스폰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요청할 때 타임 듀레이션은 뭐 1, 앵귤러 벨로시티는 3, 리니어 벨로시티는 뭐 2라고 한다면 이 리퀘스트가 요청이 되고 서버가 리스폰스를 보낼 때 불 타입의 석세스로 뭐 true면 true, false면 false를 보내주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구분해주는 칸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스텀 인터페이스를 제가 설계를 했는데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형으로 기본 프로그래밍 자료형들 아까 말했던 unsigned int, 뭐 float, bool, string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이미 로스2에서 제공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geometry messages, 뭐 vector3도 있고 twist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봤죠. 그 센서 메시지스, 레이저 스캔을 살펴봤는데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센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형도 조합해서 여러분들만의 SLV 타입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콜을 하는 커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서버에게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 하는 것을 서비스 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스트 커맨드에서도 로스트 서비스 콜을 통해서 이 리퀘스트 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토픽에서 로스트 토픽 펍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도 로스트 서비스 콜에 서비스 이름 그리고 사용되는 SRV 타입 그 SRV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 커맨드를 날리게 되면 이 마치 우리 프로그래밍으로 아까와 같이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서버에게 리퀘스트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등장시켰던 로봇 빨간색 말고 이 파란색 로봇을 제거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뭔가 제거하고 싶으니까 딜리트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비스 리스트 중에서 딜리트가 포함된 것을 조회해 봅니다. 로스트 서비스 리스트를 통해서 전체 리스트를 얻을 수 있는데 뒤에 검색 기능인 이 로지컬 or 표시와 그랩 그리고 딜리트를 추가해서 딜리트라는 이름이 추가된 서비스가 있는지 조회해 보겠습니다. 딜리트 엔티티라는 서비스가 존재하네요. 그러면 이 딜리트 엔티티라는 서비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조회해 보겠습니다. 로스트 서비스 타입을 사용해야죠. 서비스 이 인포가 아니고요. 인포였나요? find가 아니라 타입을 사용해야 되죠. 저도 헷갈렸네요. 로스트 서비스 타입 딜리트 엔티티를 사용해서 이 딜리트 엔티티가 가지고 온 메시지에 딜리트 엔티티라는 SRV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딜리트 엔티티가 구체적으로 내부가 어떻게 생겼나? 이거는 로스트 인터페이스 쇼로 알 수 있죠. 네, 다음과 같이 string name, bool success, string status message를 갖는 것이 보이고 여기 있는 칸마기가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가르는 그 기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비스 콜을 할 때 이 석세스와 스테이터스 메시지는 이 서버가 리스폰스 해주는 거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네임만 채워서 콜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커맨드 라인을 만들어 봤어요. roast service call, delete entity, 가지고 messages, srv, delete entity를 사용하고 이 내부에는 네임을 채워줘야 되는데 네임은 제가 스키드봇이라는 것을 넣어 주었습니다. 스키드봇이 초록 색깔 로봇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커맨드를 만들어서 서비스 콜을 하면 네, 뭔가 커맨드 라인이 오고 가고 지금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초록색 로봇이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로봇도 없애볼까요? 스키드봇 2예요, 이름이. 네, 이렇게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터미널을 보면 지금 리퀘스트는 했고 이 리스폰스라고 뭐가 왔습니다. 리스폰스에 가져온 메시지의 딜리트 엔티티 리스폰스로 왔고 석세스가 true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메시지도 이 스키드봇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면 여기 있는 리스폰스 메시지 타입을 채워서 넣어준 거네요, 서버가. 불 석세스와 스트링 스테이터스 메시지를 채워서 지금 리스폰스를 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서비스를 다루는 예시들을 살펴봤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지는 않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프로그래밍 시간에 못 다뤘던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해보고자 합니다. 엔트리 포인트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파이썬 토픽 예제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새로운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여기 안에 로스 RCL 파일로 프로그래밍을 하신 다음에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로스트 런 커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노드를 실행시키고자 하셨다면 그냥 하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요? 제가 이 파킹을 목사 붙여넣기 하고 이런 다음에 이걸 지우고 빌드를 해볼게요. 패키지를 빌드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로스폭시를 하고 로스트 런 이제 파이 토픽이죠. 그 다음에 템프 이렇게 해도 없다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냥 이 파이썬 파일만 만들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노드를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엔트리 포인트, 한국말로 하면 진입 지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서 지정하느냐라고 하면 이 파이썬 패키지 안에 보면 파이썬 패키지 열어보면 내부에 setup.python 파일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 제일 끝부분에 엔트리 포인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진입 지점을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엔트리 포인트 안에 콘솔 스크립트 안에 5개의 라인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5개의 실행 가능한 노드를 진입점을 만들어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스트 런시 실행시킬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킹 노드라는 것을 실행시키면 이 오른쪽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행됩니다. 파킹 노드라는 엔트리 포인트는 이 지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라는 것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죠. 오른쪽을 이제 살펴보면 패키지 이름, 파이프 토픽 패키지, 닷, 실제 파이썬 파일 이름을 적어줍니다. 파킹 닷 파이겠죠. 그 다음에 그 파이썬 파일 안에 있는 실제 메인문을 적어주게 됩니다. 파일 안에서의 진입점인데요. 대부분 이제 메인문으로 적어주시겠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만의 뭐 ABCD를 지정해 주실 수도 있는데 대신에 그러면은 이 파킹에서 이 진입점을 여기를 뭐 ABCD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파이썬 파일의 프로그래밍이라면 메인으로 이름을 잡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부분 메인이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빌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야지 비로소 로스트 런으로 여러분들의 그 노드 프로그래밍을 동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직접 파일을 하나 만들고 실습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개발할 때 지금 특히나 로스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체크할 것이 많죠. 예를 들어서 소스 파일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셋업 파일로 엔트리 포인트를 잡아주고 근데 만약에 런치 파일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엔트리 포인트 잡은 내용으로 런치 파일에서 실행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빌드에서 또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또 잘 살펴봐야 되는 게 프로젝트 종속성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종속성이 대부분 아마 파이썬 파일에서는 package.xml 안에 여기 종속성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미 파이썬 프로그래밍 예시를 다 봤기 때문에 이제 RCL파이, 센서 메시지스, 지오메트리 메시지스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소스코드에서 소스코드 상에서 지오메트리 메시지스를 임포트 했다고 해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패키지 설정을 해줄 때도 종속성으로 여기 센서 메시지를 넣어줘야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크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하시면서도 여러분들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개발하면서 빌드하면서 사용하면서 이 체크리스트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제 개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으로 해서 두 번째 노드 메커니즘인 서비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서비스 프로그래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